시작합니다. 동행 시작합니다. 268페이지 714번이네요. 공정위의 경고 의결. 공정위 하는 건 대부분 다 처분인데 처분이 아닌 건 나중에 뒤에 보면 이제 고발 조치하는 거. 고발 조치는 내부적 의견 제시로 봐서 또 형사 절차가 또 있잖아요. 별도의 불복 절차가. 따라서 공정위의 경고 의결, 경제 검찰이라고 부르죠. 처분이다. 다음 금감위원장 715번입니다. 금감위원장 문책경고 받으면요 나중에 금융기관에 임원으로 취임이 제한돼요. 그래서 법률이나 이런 법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처분성 긍정. 다음 716번은 많이 나왔어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이거 특허라고 봐야 돼요. 화천대유 사건을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선정 또는 선정해서 나중에 제외시킨 거, 취소시킨 거, 이거 다 처분입니다. 다음 내인가 받은 다음에 본인가를 신청하는, 이제 내인가 본인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실무에서는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내인가는 인가를 이제 임시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행정적 의사표시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걸 받아야 나중에 대출 받는 거라든가 아니면 협력업체들에게 징표로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사업이 이제 진행될 수 있다라는 어떤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인가 받은 다음에 본인가 신청했더니 내인가를 취소했어요. 이거는 이제 본인가 안 해주겠다는 것이겠죠. 따라서 거부 처분을 봅니다. 다음 민원사무처리법상. 민원사무처리법상은 담당 공무원이 하는 건 또 아니란 말이죠. 민원 담당 공무원은 따로 있죠. 사전 심사 결과 통보, 이건 처분이 아니다. 종국적 결정은 처분청이 해야 되겠죠. 처분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음 조달청의 거래정지 조치. 이거는 조달청의 거래정지 조치하면은 이건 굉장히 데미지가 크죠. 아예 거기서 거래를 하지 못하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처분성 인정됩니다. 다음 720번 승진 후보자 명부에서 여기 승진 임용체에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다른 데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임용에서 승진 임용은 처분 있잖아요. 임용에서 제외시킨 거, 이것도 역시 처분으로 보면 됩니다. 뭐하고 헷갈리면 안 되면 명부, 그건 헷갈리면 안 돼요. 승진 후보자 명부에서 삭제한 건 처분이 아닙니다. 이건 뒤에서 또 나오긴 할 텐데요. 명부에서 삭제한 거, 명부는요 이건 준비행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명부에서 삭제한 것 자체가 처분은 아니에요. 다만 명부에 포함된 자를 승진 임용 처분에서 제외시킨 것도 이제 거부 처분을 봐야 되는 거죠. 다음 승진 후보자 포함된 후보자의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기 때문에 승진 임용 제외는 처분이 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721번 토지소용위원회는요 합의대 행정청입니다. 소용재결은 원처분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토지보상법상 재결 절차로 가면 소용재결 절차를 말합니다. 특히 여기서 소용재결 원처분은요 여기서 보상금이 결정된다고 했죠. 따라서 소용재결이 나와야지만 구체적인 보상금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음 건축물 대장 반려 처분, 옆에다가 케이스. 건축물 대장, 이거는 입법고시에서 기출이 됐어요. 따라서 우리도 좀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쟁점 이름도 옆에 적어본다면 공증의 처분성이죠. 공증의 처분성을 판례는 일률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고 실제의 권리관계에 밀접 영향을 미칠 때만 인정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 우리 시험에서는 대장과 관련해서는 객관식에서 많이 물어봤기 때문에 사례 대비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또 입법고시에서 시험에 나온 지 한 5년 됐으니까. 다음 724번에 경찰서장이 별점 배점, 이건 처분이 아니죠. 기초자료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데미지가 크게 느껴지는데 벌점이 부과되면 나중에 이제 보험료가 올라가잖아요. 그래도 이거는 경찰서장의 어떤 처분은 아니라고 봤어요. 벌점 배점. 다음 행정규칙에 따른 불문경고 조치, 공무원에 대한 불문경고 조치는 인사카드에 1년 동안 등재가 됩니다. 그래서 표창 같은 거 못 받게 돼요. 그래서 처분성이 인정됐다. 5급에서는 사례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불문경고 조치 처분 기억하시고, 이와 유사한 것은 검찰총장이 검사에게 경고 조치한 것도 처분성이 인정한 판례가 있었죠. 최신 판례도 알아둡니다. 다음 726번은 청산 종결 등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이에 따른 상표권 말소는 단순 확인행위에 불과한 걸로 봅니다. 처분성 부정이죠. 다음 727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해놓은 거 직권 말소한 거, 이건 처분이 아닙니다. 조세행정을 위해서 신고하게 돼 있을 뿐이에요. 따라서 허가의 관청이 아닌 거죠. 과세관청이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거는 처분이 아니다. 뭐 사업하다 보면 이거 다 신고하게 돼 있는데요. 다음 728번은 위장 사업자 명의를 정정한 거. 그러면 이거는요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죠. 실권리자의 명의에 맞게 정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확인행위에 불과한 걸로 봅니다. 위장 사업자 명의를 바로 잡은 거, 이건 처분이 아니다. 다음 729번은 별표죠. 산재법상 사업종료 변경 결정 처분이고요. 후속 처분은 산재 법률 부과 처분인데 하자승계 부정됐던 판례 자체를 알아야 돼요. 판례 자체를 알아둬야 된다. 사업종료 변경, 사업자의 동그라미 쳐봅니다. 우리가 공익사업, 사업자 나오면 웬만하면 하자승계 안 된다고 했죠. 하자승계 부정까지 꼭 알아둬야 됩니다. 다음 730번이네요. 방위산업법상 연구개발 확인서 발급이 안 되면요 조달계약 체결을 못합니다. 연구 확인서 이 발급은요 상당히 중요해요, 법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봤지만 방탄복 막 뚫린단 말이야. 연구개발 확인서에서 이것이 확실하게 안전성이 확인이 돼야
국방부에서 계약을 체결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연구개발 확인서 발급은요,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다음, 방통위의 게시글 삭제 요구 처분성 인정됐다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다음, 한국연구재단의 총장에게 연구비 부당 집행에 대해서 대학 자체가 징계해달라고 요구한 거, 요구의 동그라미. 보통 이런 경우 요구, 요청, 알선 뭐예요? 행정지도는 원칙적으로 처분성 부정하죠. 요구의 동그라미 치면 되겠네요. 요구, 요청, 권유, 권고. 행정지도의 처분성은 원칙적으로 부정된다. 다음 733번 권익위가 국민권익위가 시도위원장에게 징계 취소 신분부정 요구 조치한 거 처분성 긍정. 이거는 이제 입법적으로 해결이 좀 돼 있긴 하지만 옆에다가 별표를 쳐놓습니다. 국민권익위와 경기도 선관위장 뭐가 더 중요해요? 국가 등의 원고적 격 관련해서 아주 대표적인 중요한 판례죠. 옆에 국가 등의 원고적 격 긍정. 권익위하고 여기는 경기도 선관위장이지만 또 누구 있어요? 권익위하고 선관위장 밑에다가 소방청장. 소방청장 사건이 2018년 사건, 지금 여기 있는 이 사건이 2013년 사건입니다. 중요하니까, 물론 입법적으로 해결은 됐어요. 그렇지만 중요하니까 체크합니다. 734번 거부청을 신청이 필요하고 내려가서 이때 거부청의 성립에 신청인의 권리행사의 중대한 지장 초래, 이것도 포함되겠죠. 법률상 이익에 영향을 미치면 되는데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거 당연히 인정되겠죠. 다음, 거부청은 제소기한 도과 후 다시 신청한 거에 대한 거부, 다시 신청을 통과합니다. 다시 신청해서 다시 거부하면 새로운 거부처분을 본다는 판례 여러 번 나왔습니다. 다음, 대법원장의 예비 판사 임용 거부. 이거는 처분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헌소에서 보충성 원칙에 반해서 헌소는 안 된다는 판례죠. 넘어갑니다. 기업범 개발 부담금 부과 처분 후에 납부한 슬래시 끊어줍니다. 원래요, 납부한 이런 학교연수 부담금은 나중에 비용 제외를 해주게 돼 있는데 개발 부담금이 나온 이후에 추가적으로 납부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인정된다. 개발 부담금 부과 처분은요, 개발 이익과 관련해서 지출된 비용을 공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개발 부담금 부과 처분 납부 후에 추가적으로 돈 쓸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2달 내에 아파트 입주해야 되는데 입주 안 하게 돼가지고 문제가 생긴 경우입니다. 다음 니은번 중요 무형문화재 추가 인정 요구할 신청은 없다고 본 거죠, 판례가. 다음, 이건 앞에서 나왔어요. 디귿번 산재보험 가입자 지위 변경을 위한 슬래시 끊어줍니다. 사업주 변경 신청은 인정되지 않아요. 왜냐? 산재보호법상 사업자가 누구냐는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청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법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산재 가입 사업주가 누군지를 행정청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법으로 그냥 결정되어 있는 거죠. 디귿번 헷갈렸으면 체크해 놓습니다. 다음 739번 절상하자를 이유로 취소 판결이 확정됐다면 절차 보완해서 동일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 다음 740번 옆에다 케이스라고 적어놓고 경원자가 자신에 대한 거부청을 다툴 소익이 있다는 판례. 왜? 취소가 되면 재심사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옆에 기속력 줄 긋고 재심사 의무. 그래서 결과가 뒤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경업자가 나오면 경업자 같은 경우는 경업자에게 불리하고 자신에게 유리하면 다툴 수 없다는 그 판례도 또 알아두셔야 됩니다. 경원자가 나오면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 이것도 물어볼 수 있고요. 경업자가 나오면 경업자에게 불리하고 자신에게 원고에게 유리하면 그때는 못 다툰다는, 이거는 법행에서 기출이 됐죠. 사례로 알아둬야 됩니다. 신모에서 경원자인데 경업자라고 왜 이렇게 많이 썼어? 한 80%가 다 경업자로 썼던데. 이거는 이따가 조회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1번 공사 중지명령 취소 판결, 기각 판결이 확정됐으면 중지명령 하명처분 적법하다고 확정됐죠. 따라서 모순되는 주장을 하지 못합니다. 다만 뭐예요? 공사 중지명령의 원인 사유가 해소됐으면 조리상 철회를 요구할 신청권이 있다는 판례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공사 중지명령 조리상 신청권 인정되는 그것도 적어놓으세요. 공사 중지명령 원인 사유 해소 조리상 신청권 해제를 요구할 신청권이 있다는 그 판례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다음 742번 폐기물 25조의 적합 부적합 통보는 이 자체는 사전 결정으로서 처분성 긍정되죠. 모의고사에서 사례로도 한번 냈어요. 우리 2회 때 사례에서 기출이 됐죠. 다음 소송 계속 중에도 처분청은 처분을 변경할 수 있어요. 이것도 많이 나오네요. 옆에다 꺽 스페시 하나 했으면 좋겠고. 다음 재결 취소 소송에서는 재결의 고의한 위법만을 주장할 수 있고 원처분의 위법은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결 취소송에서 원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 건 재결주의를 취하고 있는 두 법, 노동위원회법과 간사법밖에 없다고 얘기했어요. 다음 745번 보건복지부 고시 처분성이 인정된 처분적 고시죠. 이것도 시험에서 이번 신문에서 물어봤는데 여러분 나중에 재판 추가에 보면은 서울시 고시의 처분성을 인정한 판례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신문에서 나왔지만 이거는 좀 대비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거리 제한 고시 자체의 처분성을 인정한 판례가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추가 판례도 동영해서 할 겁니다. 다음
746호 앞에서 했어요. 공정행위 고발 조치. 고발 조치는 이거 형사 절차로 넘어가면 되니까 항고소송의 대상이 처분 아니다. 그리고 내부행위에 불과하다. 다음 747번입니다. 가정부 부가처분의 감액 처분은 감액 유리한 변경이죠. 그러면 당초 처분이 소의 대상이 됩니다. 당초 처분과 별개의 처분성 인정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감액이니까 유리한 변경, 당초 처분이 소의 대상 넘어갑니다. 748번 영업정지 처분을 유리하게 변경하면 당초 처분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는 거죠. 변경된 형태로 남으로운 처분이 됩니다. 따라서 당초 처분 소멸 아니다. 넘어가고 선행처분 후행처분이 존재할 때 선행처분만 존재하는 취소 사유로 후행처분을 다툴 수 있느냐. 자, 선행처분에만 존재하는 취소 사유로 후행처분을 다툴 수는 없겠죠. 후행처분에 있는 별도의 하자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748번과 연결되는 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선행처분이 있고 후행처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위에서 봤던 것처럼 뭐 감경이 됐다. 유리한 변경이 돼요. 그러면 얘가 변경되고 남은 처분이 소의 대상이 되죠. 남은 처분이 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모고에서 나왔던 것처럼 만약에 영업 제한 시간이 3시간 추가됐어요. 그럼 사실은 이 추가된 3시간은 별도 소의 대상이 됩니다. 사실 얘는. 그래서 병합제기도 가능해요. 사실은. 그럼 우리가 맨날 남은 처분이라고 봤던 건 뭐냐면 남은 처분에 대한 소제기 이후에 갑자기 변경되거나 이런 경우예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얘가 소의 대상이 되지만 추가된 게 있으면 추가된 건 별도로 다툴 수 있어요. 추가된 부분을 만약에 별도로 다툴 때 얘는 추가된 부분은 새로운 처분의 실질이 있기 때문에 얘 위법성 가지고 얘를 다툴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별개로 좀 봐야 되는 거죠. 따라서 얘 고유한 하자는 얘 자체를 다투어야 되는 거예요. 자, 물론 749번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여러분이 뭐하고 헷갈리면 안 되냐면 만약에 하자 승계 관련해서는 하자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죠. 다음 750번 유일한 면접 대상자 둘 이상 신청은 인정된 판례 넘어가고 다음 751번 형사 판결 확정 전에도 제재 처분할 수 있다. 그렇죠. 양자는 별개다. 그래서 무죄 추정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 다음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면 법에 의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처분성은 부정이죠. 다음 753번 소득 기속자에 대한 소득금액 통지의 처분성은 부정. 왜요? 소득금액 통지는 누구에게? 원천 납세 의무자 즉 해커스가 되는 거죠. 소득 귀속자는 간사. 소득금액 변경 통지는요 원청 징수자인 중간에 있는 법인 등이 납부할 돈만 바뀌는 거예요. 소득 기속자는 어쨌든 여기서 뺏기든 저기서 뺏기든 동일하기 때문에 소득 기속자에 대한 처분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음 754번 자 원천 납세 의무자 이게 용어 때문에 헷갈릴 것 같은데 소득 기속자하고 밑에 원천 납세 의무자 이꼴 해놓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뭐예요? 해커스는 뭐예요? 원청 징수자요. 징수자로 봐야 돼요. 원천 납세 징수자인 거고 최종적으로 납세하게 되는 건 소득 기속자가 되겠죠. 소득금액 통지는 원청 징수 의무자에게 처분이 되는 것이지 소득 기속자나 원천 납세 의무자, 납세를 해야 된 최종 귀속자의 처분은 아니라고 했어요. 다툴 수 있는 이익도 없습니다. 다음 755번 법의 노조 통보 처분이라는 거 이거 너무 중요했어요. 그리고 구체적 유임이 필요하다는 것까지 기억합니다. 구체적 유임이 없는 시행령, 위헌 위법으로 판단이 나왔죠. 다음 감사원의 징계 요구는요.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않았을 때 불이익 조치가 법에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처분성이 부정되는 겁니다. 징계 요구의 동그라미. 뭐 이해가 안 될 때는 사실은 행정지도를 보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같은 행정청끼리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징계 요구도 그냥 행정지도. 따라서 처분성 부정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정확하게는 감사원의 징계 요구에 대해서 감사원법에서 법적 효력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757번 긍당위의 파산 신청 같은 경우는 이거는 법원으로 넘어가 버리죠. 처분성이 아니다. 법원으로 넘어가서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내용은 아니다. 다음 감사한 변상 판정은 재결주의죠. 원처분인 변상 판정 자체는 한 곳으로 다툴 수 없다. 그러면 뭘 다툰다? 변상 판정에 관한 재심 판정만을 다툴 수 있는 재결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거 기억합니다. 759번은 별표치고 명랑공표죠. 공표는 절차법 40조의 3도 기억하시고 이때 중간 단계에서 지방평무청장의 1차 공개 결정은 다툴 소익이 없다는 판례입니다. 소익도 없고요. 판례는 처분으로 인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봤어요. 다음 760번 이건 우리하고도 좀 연관할 테니까 알아둬야 돼요. 자, 검사의 불기소에 관해서 불기소 결정에 대한 내부 규정에 의한 경고 조치에 관한 판례입니다. 기업번 검사의 불기소 결정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별도의 불복 절차가 있으면 다툴 수가 없어요. 항고소송으로. 따라서 처분성이 부정됩니다. 항고로 다투면 되죠. 항고로. 항고 재항고로 넘어가는 거지 항고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겁니다. 다음 니은번입니다. 따라서 불기소 결정은 처분이 아닙니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니까. 따라서 옆에 부작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도 아니에요. 다음 디귿번 이것도 체크하고 검찰총장의 내부 규정에 의한 검사에 대한 경고 조치 이거는 처분성 인정된다. 왜냐면 이것도 인사카드에 등재가 돼서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해요.
네, 1번.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그런 징계사에 법에서 규정한 징계사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내부 규정에 의해서 검찰총장은 경고 조치 가능하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법상 징계 사유가 아니어도 내부 규정에 의한 검찰총장의 경고 조치는 가능하다. 왜냐하면 내부 규정도 내부적 구속력이 있잖아요. 검사는 내부적 구속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761번. 대기무조포 개설 등록. 소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거 기억합니다. 이거는 사시에서 나왔던 문제를 그대로 사례형 객관식으로 만든 거예요. 구청장이 영업 제한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 이거는 확약이다. 확약, 별표치입니다. 자, 확약이 입법화됐기 때문에 이것도 A급이 됐어요. 절차법 40조 2이네요. 처분권자만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합니다. 니은범, 변경처분. 이번 신모가 이거를 응용해서 낸 거죠. 이번 신모에서 나왔던 것이. 변경처분은 당초 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일부만 변경했어요. 영업시간을 2시간을 추가한 건데 이번 신모는 3시간 추가로 나왔죠. 따라서 소의 대상은 당초 처분이다. 디귿번, 영업제한 시간 일부 추가 시 1차 처분이 소멸하느냐. 소멸하지 않고 남은 처분이 소의 대상이 되죠. 다음 니을번,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은요. 개개의 점포에 관한 요건 판단은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로 그냥 묶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미음번, 임대배당 개개인의 임차인에게 다 처분 통지를 할 필요 없습니다. 다음 622번, 무허가 건축물 대장 삭쟁이. 이건 처분성이 부정되죠.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증의 처분성이 부정되는 대표적인 게 762번 무허가 건축물 대장 삭쟁이. 두 번째는 뭐예요? 대장에서 토지대장 건물대장에서 소유자 명의 변경시킨 거. 소유권 변동은 등기지 대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분성 부정한 그 두 개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 763번 옆에다 케이스라고 적어놓고요. 앞에서 했던 공중의 처분성 우리 시험에 이렇게 다 나왔어요. 첫 번째,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의 등재. 이건 처분성 부정입니다. 벌점 같은 것도 여기에 기재되는데 처분성 부정하죠. 니은뭐 지목 변경 신청 반려. 이건 처분성 인정돼요. 지목이요. 논밭에서 대지로 안 바뀌면 건축 못 하거든요. 다음 방금 얘기했던 거 7번 별표치입니다. 처분성 부정한 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토지 대장의 소유자 명의 변경, 소유자 명의, 소유권 변동은 등기로 공시되기 때문에 대장하고는 상관없다. 처분성 부정. 다음 토지 대장 직권 말소, 처분성 긍정. 다음 건축물 대장 용도 변경 거부, 처분성 긍정. 이게 사례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건축물 대장도요. 이게 임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거죠. 주거용이냐 상가용이냐에 따라서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건물인지 아닌지가 결정됩니다. 소유권 행사에 밀접한 관련이 있네요. 그리고 과세 처분도 달라지겠죠. 주거용하고 상가용은. 다음 유흥주점 강화성 허가로 봐야 됩니다. 따라서 기업권 재량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적 금지 해제인 강화성 허가로 봐야 됩니다. 따라서 기존 업자는 신규허가를 다툴 수 있는 법률상의가 없다. 다음 디귿번 영업정지명령, 정지명령, 정지의 동그라미. 부작위 의무 위반이 되니까 대집행은 안 된다. 다음 765번 청소년 유해 매체별 일반 처분 대표적이죠. 기업번 무효확인은 재소기한 적용되지 않고. 니은번 고시공고의 재소기한 기산점은 고시 효력 발생일 그날로부터 안날이 된다. 다음 그런데 효력 발생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5일 경과시다. 니을번 일반 처분의 처분성 인정한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고시죠. 우리 시험에서는 이미 6회 때 다 출제가 됐습니다. 사례로 넘어가고 766번 행정심판청의 부적법 각하. 이거는 재결 자체 고의한 위법이 있으니까 재결 취소 인정. 다음 인용 재결의 고의한 하자가 인정되는지 내용상 하자가 포함된다는 거 옆에다 케이스. 이거 모의고사에서 올해 한 번 나왔죠. 인용 재결에 대해서 소송 제기할 수 있다는 거. 인용 재결에 대한 항고 소송. 많이들 물어보는데요. 9회 시험에서 신모에 나왔던 개변청이 다음에 출제가 됐어요. 보통 직전 연도에 모고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었는데 딱 한 번 있긴 했습니다. 개변청 나올 때. 그러니까 직전 연도 것도 뭐 나왔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직전 연도는 뭐 안 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나온 전례가 있으니까. 다음 부적법 각하해야 되는데 인용했다. 이거 고의한 하자가 있는 거죠. 내용상 하자 769번 포함되고. 다음 재결 취소에서 고의한 위법이 있는지 없는지 본안 판단이잖아요. 고의한 위법이 없으면 기각입니다. 각하가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고의한 위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본안 판단이잖아. 그러니까 기각이다. 동그라미. 각하면 틀려요. 다음 771번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이건 처분이죠. 공사 도급 계약은 사법상 계약.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는 처분. 그러니까 항고 소송. 그럼 피고는 처분청. 누가 처분을 했느냐? 시설공단 자체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라는 거죠. 시설공단은요. 줄 빼고 이중적 지위. 공공단체니까 이중적 지위가 있어서 처분을 발령할 때는 행정처의 지위도 갖게 된다. 다음 디귿번 계약 부실 이행과 뇌물 공여. 이거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인정 안 되죠. 처분서의 추가 부정. 다음 위헌심판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위헌심판 제청 41조 기각결정은 68조 이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으로 가는 거죠. 항고소송 X. 다음 772번 별표 3개.
사례 기록으로 대비를 꼭 해야 된다고 했어요. 기업번 입주계약 해지 처분성 인정된 게 여기 지금 나온 산업단지와 BK21 사건밖에 없죠. 옆에 BK21도 적어놓으세요. 공법상 계약 해지 처분성 물어본다면 얘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특히 기록까지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모고 기록에 나왔어요. 얘가 몇 년 전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5, 6년 전인가에 육무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둬야 돼요. 이거. 다음 공법 여기 입주계약은 공법상 계약이에요. 그런데 해지가 예외적으로 처분성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죠. 처분성이 인정되니까 니은번 행정 절차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특히 침입적 처분이니까 21조 사전통지 대상이 되죠. 옆에다 절 21 침입적 처분이죠. 사전통지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입주계약 해지는요.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이거 두 개 찾으라고 했어요. 산업집적법에 보면 처분의 근거가 있어. 해지 근거가 있어요. 법적 근거가 있다는 점. 그리고 법적 효과가 규정되어 있다는 점. 이걸 조문을 찾아가지고 조문으로 포섭하는 게 핵심입니다. 사례등 기록이든 이때는 조문을 정확히 써줘야 돼요. 조문. 단순히 입주 계약에 근거한 해지가 아니라 계약 해지에 관해서 법률에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지가 되면요. 원상 회복해야 되고 안 하면 나중에 막 처벌받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조문으로 포섭해서 따라서 처분성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입주계약 해제하면은 막 다 빼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침입적 처분이니까 21조 1항의 사전통지, 22조 의견 제출 절차가 적용된다는 것까지 이거 꼭 써야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다음 미음번은 이거 쭉 보세요. 해지, 침입적 처분이니까 이익형량 필요하겠죠. 그 후발적 사유면 철회가 되는 거니까 취소 중에서도 결국 철회가 되니까 행정기본법 19조 2항 이익형량 원칙 적용됩니다. 왜냐면 입주계약은 수익적인데 해지는 침입적이잖아요. 다음 니은번 소송 계속 중에도 처분권자는 직권 취소할 수 있다고 했죠. 앞에서 나왔습니다. 다음 미음번 과태료는 처분이 아니라고 했죠. 왜냐면 항고소를 못 다툽니다.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가죠. 다음 감봉을 견책으로 이건 유리한 변경 옆에다 유리한 변경인데 소청 결정이 위법하다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하는 건 원처분 위법 주장이 불가하다. 왜? 유리하게 변경된 소청 결정이 일탈남용이라는 건 유리하게 변경됐지만 여전히 남은 원처분이 재량 일탈남용이라는 주장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이것도 옆에다가 체크해 놓습니다. 어려웠어요. 다음 774번 숙박업 구조 변경 허가에 대해서 700m 너무 떨어져 있다. 법률상 이익 부적 이렇게 가세요. 다음 남은 이익 남은 동그라미 그러면 소익 긍정. 소익이 긍정되는 거 또 하나 볼게요. 남은 이익 반복 위험 후속행위 세 가지입니다. 남은의 동그라미 뭔가 남은 이익이 있어. 남은 두 번째 옆에다 반복 위험이 있어. 남은 반복 마지막 하나는 후속행위 후속 당초 처분을 근거로 후속행위들이 여러 가지 있으면 분쟁의 발본 세건을 위해서 이미 소멸한 처분에 소멸한 처분을 다툴 소익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남은 이익 반복 위험 후속행위 꼭 기억하세요. 다음 776번 가중적이란 말이 나오면 그냥 소익 긍정 공식으로 맞추면 돼요. 다음 776번 공장 등록이 취소 후 철거된 경우에도 세액 감면 혜택 동그라미 이거는 사업하는 사람한테 너무 중요하잖아. 소익 긍정 세액 감액 혜택이 있다면 너무 중요해. 소익 긍정. 다음 해임처분 무효 확인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됐어요. 그럼 원상 회복은 안 되지만 보수를 받을 수 있죠. 따라서 회복되는 남은 이익이 있다. 그래서 소익 긍정. 다음 779 외국인 체류 자격 난민 인정 기업번입니다. 단순 외국인은 사측 발급 거부를 다툰 원고조격 부정이에요. 그럼 누구는 재동포 외국인은 긍정을 해주는 거죠.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거니까.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요. 판례는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따진다. 실질적 관련성, 보호가치 있는 이 두 단어입니다. 실질적 관련성, 어디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느냐. 실질적 관련성, 보호가치 있는 이익을 형성했느냐. 보호가치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재동포는 그게 있다고 보는 거고 단순 외국인은 없다고 보는 거죠. 입국의 자유가 기본권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니까. 다음 니은번입니다. 위명을 사용했을 때 원고가 누가 되느냐. 위명이 아니라 실제인이 원고 적격을 갖게 된다. 다음 781번입니다. 이미 입영한 자의 현역 입영 통지 처분을 다투 소익을 인정해 줘야겠죠. 왜냐면 이거 인정이 돼서 만약에 다퉈서 취소가 된다면 이 사람 빨리 조기 제대할 수 있잖아요. 입영 이후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소익이 인정된다. 고교 퇴학 처분 사건은 인격적 사회적 법익을 인정해준 아주 예의 판례로서 유명한 판례예요. 소익 긍정. 다음 783번 공익이 소집 해제 신청이 거부됐는데 결국 복무 다 해가지고 만료가 돼서 소집 해제가 돼서 더 이상 다툴 이유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결국 위법했다면 손해배상 청구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전략을. 다음 자연 생태도
이거는 개인의 환경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가 아니에요. 따라서 원고적격 부정. 다음 한정면허 시외버스. 시외버스는 특허죠. 따라서 원고적격 긍정. 특허면 경업자 소송의 원고적격 긍정 이렇게 가시면 돼요. 786번 진짜 많이 나왔네요. 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 사무원 채용 승인에 관해서 신청을 받아서 인정을 해주는데 거부는 처분이다. 중요한 건 이때 원고는 신청을 했던 법무사뿐만 아니라 그 사무원도 원고적격 인정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다음 787번 교수협의하고 총학생회는 대학교의 이사 선임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 대학 노조지부만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다음 해제에서 일부 누락. 기존의 법률관계 변동을 얻기 때문에 법률상 이익 부정. 다음 아까 얘기한 거네요. 789번 변경처분이 중정보다 불리하고 경원자에게 유리하면 경원자 소송의 소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자신에게 유리한 처분 자체를 다툴 수는 없어요. 다음 임금협정에 따라 상여분 제한을 받는 근로자가 슬래시 끊어주고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청을 다툴 소익이 있느냐. 임금협정 동그라미. 그건 니들끼리 체결한 거잖아. 니들끼리 체결한 임금협정에 따른 불이익을 제거할 그런 법률상 이익 없어.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다음 취소 심판 제기했는데 심판과 동시에 있는 심판의 인용제기를 나오면 줄 빼고 기속력 그리고 인용제기니까 형성력 인정되겠죠. 그러면 취소는 소의 대상이 없어졌으니까 소익이 부정될 겁니다. 이미 취소가 돼버렸으니까. 다음 791번입니다. 공식이네요. 후속행위 소익이 있다. 791번도 후속 조치가 있으면 소익이 있다. 다음 793번 반복 위험이 있으면 소익이 있다. 다음 794번부터 체크합니다. 후행 처분으로 과징금 감면 처분이 나오면 보통 이제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 감면 처분이 있는데 후행 처분이 과징금 감면 처분 얘가 최종 처분입니다. 따라서 선행 처분을 다툴 소익은 없다. 다음 795번 이거는 이제 실무상 의미가 있었던 건데 입주 예정자가 사용 검사 처분을 다툴 소익은 없다. 사용 검사 처분을 다투는 이유는 뭐예요? 사용 검사 처분을 다퉈서 사용 검사를 취소시키면은 입주 2달에 그 제한이 없어져 버리거든. 근데 여기서는 사용 검사 처분을 다툴 소익은 없고 만약에 하자가 있으면 보수와 관련해서 민사로 다투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실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판례니까 옆에다 체크해 놓습니다. 다음 796번 옆에다 케이스. 최근에 입법고시 작년인가 입법고시에서 물어봤어요. 거부처분의 취소 제기를 다툴 법률상이 없다. 아, 올해인가 그럴 겁니다. 올해 입법고시인가 그래요. 자, 이거는 옆에다 케이스. 나중에 우리 전무 볼 때 올해 5급과 입법고시는 제가 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시험 본 거니까 전범위 모의고사에 반영을 할 거니까 그때 시험 한번 보시면 됩니다. 소방청장 사건은 앞에서 얘기했어요. 국가등의 원고적격 인정된 판례입니다. 국민권익위 소방청장 원고적격 인정. 다음 798번 공장 설립 승인 쟁송 취소. 공장 허가가 잔존됐을 때 이걸 다툴 소익이 있다. 주민들이 다툰 거 인정해 줬습니다. 다음 피고 경정과 관련해서 신청이 없을 때 성명권 행사 필요하다고 판례 본 거죠. 현저한 조잡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음 800번 담배 소매인 지정 처분인데요. 내려가서 취송 손해배상 관련 청구로 병합 가능하겠죠. 다음 기존 담배 소매인들 사이에서는 거리 제한에 따른 법률상 이익 인정됩니다. 이게 인정 안 되는 애들이 누구죠? 줄 빼고 군내 소매인. 군내 소매인은 거리 제한을 받지 않아요. 다음 디귿번은 공식이네요. 거부처분 집행정지 부정. 다음 리을 번 소송 창을 했으면 재심은 안 된다. 다음 31조 재심의 기간은 이건 뭐 암기해야죠. 조문에 있으니까 30일 1년입니다. 30일 기억하세요. 다음 취소 재결 동그라미 치고 형성 재결이니까 후속 조치가 필요 없는데 처분청이 취소 통지를 했다면 이건 단순 확인. 소의 대상은 취소 재결입니다. 옆에다 케이스. 앞에서 봤던 인용 재결에 대한 항고 소송하고 연결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비읍에 케이스라고 적어놓고. 취소 재결의 형성력이 핵심이에요. 형성력. 취소 재결의 형성력 때문에 취소 통지는 처분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형성력. 따라서 취소 통지는 단순 확인. 다음 801번. 합의된 행정청 자체가 피고죠. 얘는 중노이창 하나밖에 없다. 노동위원회법 27조. 다음 802번 케이스. 일부 쟁처벌로 많이 들어가니까 꼭 체크하세요. 내부임 받은 자가 자기 명의로 처분하면 피고는 처분 명의자인 수임기간. 그 다음에 본안 판단에서 위법성 정도 옆에다 무효사유. 무효사유 물어볼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니까 꼭 알아두세요. 옆에다가요. 별표 2개 쳐놓으세요. 자, 이러면 조금 늦어지는데요. 무효 확인을 시험에 낼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무효 확인을 물어보면 첫 번째 소송 요건에서는 보충성. 확인에게 보충성 부정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본안 판단에서는 심리 결과, 취소 사유인 경우 이거 관련해서 행정소송 규칙에 지금 16조였나요? 대법원에서 나온 행정소송 규칙에 이거 한번 확인해 주세요. 16조에 보면은 이게 조문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지금 올해부터 지금 3월부터 시행되는데 여기에 더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그동안은 성명권 규정이 없어서 민소법 136조를 준용하고 있었는데 성명권 규정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상당히 의미 있는 조문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 물어보려고 나머지도 다 물어보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무사간 전제도 기억하세요? 무사간 전제. 사전 판결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간접강제 34조 이거 준용하고 있지 않다는 거 기억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30조는 또 준용하고 있어요. 재처분 의무는 준용하고 있단 말이지. 행정심판 전치주의 적용되지 않아요. 제소기간 적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시험에 나온다면 뭐가 나오겠다? 거부처분 나오겠죠.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하게. 이것도 꼭 기억해야 돼. 너무 중요해져가지고. 자, 밑에 빨리 한번 볼게요. 농어총사 대행자를 기재했다. 처분 명의자가 피고가 된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처분 명의자가 되는데 대행을 기재했다면 그러면은 원래의 처분청인 장관이 되는 거죠. 대행을 기재했으니까. 또는 대리 현명이 있으면 그럼 본인한테 가는 거고, 이런 대행 기재 또는 현명이 없으면 처분 명의자가 된다. 기억하십니다. 다음 수용재결 불복. 이건 원처분주의니까 소의 대상은 수용재결이다. 다음 납세 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피고는 누구냐? 납세 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 부존재 확인. 공당사죠 지금. 공당사에서 피고는 행정주체입니다. 과세감청이 아니에요. 과세감청이 되려면 얘는 항고소송이 돼야 되는 거야. 과세처분 취소 또는 무효확인 소송으로 가야 되는 거죠. 납세 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이 공당사라는 걸 알아야 돼. 공당사에 체크합니다. 다음 피고 경쟁은 사변조까지만 할 수 있겠죠. 사실인지 변론 종결되면 선고기일로 넘어가 버리니까. 다음 중노의 처분에 대한 피고는 중노의 상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다음 이거는 법문이에요. 당사자 중에서 피고 경쟁 가능성은 준용하고 있으니까 체크해 주시고, 피고 경쟁을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느냐? 이건 당사자주의 원칙에 반해서 직권으로는 안 돼요.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다 비교 표시. 심판에서 피청구인 경정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양자를 좀 비교해야 됩니다. 심판에서는 가능해. 소송에서는 안 돼. 왜? 당사자주의 원칙 때문에. 다음 피고 경정 시 피고 동의. 이건 민소법과 헷갈리라고 낸 건데 그런 규정 없어요 우리는. 다음 피고 경정 시 제소기간은 처음 소 제기했을 때다. 다음 지방의회 의원 징계 결의의 피고는 합의행정청인 지방의회 자체가 된다. 다음 812번 교도소장의 휴대 불허 행위는 이거는 권력적 사실행위 기억합니다. 따라서 기업번 사법심사 가능하고, 내연번 권사니까 처분성 인정되고, 디귿번 유의미 없는 시행령 등의 위법 판단은 상위 모법으로 가면 돼요. 유의미 없으면 행정규칙에 불과해서 그 자체가 재판규범성 즉 위법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유의미 있어야 된다. 다음 1번 타 교도소로 이송했더라도 다툴 수 있는 소익이 있다. 소멸해버리면 뺑뺑이 돌릴 수 있단 말이죠. 타 교도소로 이송했어도 소익이 소멸되지 않는다. 다음 중요한 판례죠. 813번 교도관 참여 대상자 지정이 권사인데 처분성 인정한 판례입니다. 다음 주소불명으로 특정인에 대한 고소공고는 현실적으로 안 날이죠. 이때는. 다음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해서 각하재결을 받았을 때 90일 내에 취소용 제기할 수 있느냐? 청구기간 미준수로 인한 각하재결 체크 슬래시 미준수의 동그라미. 이미 네가 잘못한 거야. 따라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해서 각하재결을 받으면 다시 소송 제기할 수 있으면 청구기간이 무의미해지잖아요. 안 된다. 816번도 동일한 취지입니다. 불가쟁력 발생 후 슬래시 끊어주고, 이미 네가 잘못해서 기간 도과했으면 나중에 심판 청구 할 수 없고, 잘못된 안내 받았다고 하더라도 수의소송 자기 제기할 수 없다. 불가쟁력 발생이 본인의 규칙 사유면 그 이후에는 못 다툰다고 그냥 봐버려야 돼요. 815번과 816번은 연결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내세요.